북한 김경희의 사망설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식물인간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김정일의 부인인 성혜림의 동창이자 먼저 김영순 부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혜림의 동창이고 장성택의 누나인 장계순 씨 그리고 김경희와도 친분이 있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북한 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평양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장교 출신입니다. 김정아 남북문화교류협회 교육위원입니다. 북한군 8.15 훈련소 부중대장을 지내셨고요. 북한 인민해방전선 보안팀장, 북한 리제순 군사대학 졸업하셨군요. 리제순 군사대학은 어디에 있는 어떤 대학입니까? 북한에서 국경경비 청국이 따로 건재해 있을 때 국경경비 청국 산하 군사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경비, 해안경비, 국경철도 이 경비를 관할하고 그에 대한 전술을 교육했던 그런 대학이었는데 그게 해산되면서 무력부로 넘어갔죠. 인민무력부로요? 네. 어디 있습니까, 그 대학이? 평양시 주변 구역에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어디까지 계급이 아까 부중대장이면은 계급이 어디까지 나오시나요? 중대장 바로 밑이죠. 원래 서대장 직무를 맡기로 됐는데 우리 부중대장 편제가 없다 나니까 중대장 바로 밑에서 서대장 역할도 하면서 중대 관리를 전부 다 했죠. 예,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2006년에 탈북하신 걸로 들었고요. 자, 우선 김경희하고도 북한에 계실 때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가요? 직접적인 인연인 것보다 상점에 제가 외국 여행자 상점이라는 면세점 비슷한 데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대통령도 가고 국민도 가고 전민이 다 갈 수 있지만 북한은 정치위원 상점이 또 특수도매소 안에 6명을 대상하는 상점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민군 장성급 왕별 하나, 소장급 이상 또 대상하는 상점이 10호 상점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교구동에 있고 그다음에 부상급 이상 대상하는 또 사회의 10호 상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여행자 상점은 김일성 가문안이라든가 오호댁 그다음에 항일투사라든가 또 외국 가는 정부 대표단의 일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구두로부터 재화, 양복, 제작까지 다 맞춤형으로 해주는 상점입니다. 내각 비준문건에 의한 판매 시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류층만 가는 그 면세점 같은 거군요. 거기 아까 5호라는 게 김일성이 직계가족을 5호댁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네, 그 정도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서 김경희를 직접 만나보시고 김경희는 우리 상점에 늘 거의 오다시피 했어요.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김정일은 엄마 닮아서 김정숙이 닮아서 키도 작고 7cm 구두를 신거든요. 김정일은. 그런데 이제 그 경희는 아빠 닮아서 키가 크고 아주 체격이 웅장했어요. 좀 큰 편이었고 그렇게 하고 잘생겼어요. 김경희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저보다도 더 늙었네요. 그래서 참 정말 그렇게 하고 또 당중앙위원회 경공업부장 할 때 경공업을 담당했을 때 평양 시민에게 사탕, 캔디를 1kg씩 공급했습니다. 김경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정말 평양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러게 모든 그 생활적인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그 한국에서 왜 중국을 통해서 평양에다가 9억 5천 불인지 2억인지 3억 하여간 중국을 통해서 내의류, 팬티, 런닝, 양말 이런 걸 보냈습니다. 그것도 평양시만 공급했거든요. 조선인민군 협주단은 김정일이가 제일 좋아하는 협주단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런닝 10개, 양말도 20컬렛이 지불했다라고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김경희가 1946년생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나이가 70세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좀 영민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네, 사람이었다. 능력 있고 점잖고. 점잖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택이 누이 장계수는 우리 협주단에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예. 노래를 했거든요. 군부 서클에서 한데 장성택이 가문하는 거의 군부의 형제들이 형도 작전부에 있었고 두 분 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장정환 소장이라고 총정치고 선전부국장을 하다가 미국의 군사 쿠바 군사 아따쉐로 갔다가 와서 아마 나이 먹어서 은퇴해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장정환 씨가요? 네.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이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리고 장성택의 두 형은 다 인민군 장성길이었고요. 예, 장성급으로 있었어요. 장성우, 장성길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있다가 지금 다 돌아갔을 겁니다. 네, 나이 네.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경희하고 장성택이가 이제 아빠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거를 만료했거든요. 부부되는 걸 만료해서 네. 원산경제대학으로 내려보냈는데도 계속 경희가 일요일이면 주행랑을 쳐 가는 거예요. 벤츠를 타고. 네, 네. 그래서 결국 승인해서 장계순이하고 경희하고 69년도 러시아에 휴양 및 뭐 하여간 비슷하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 준비도 제가 다 해줬어요. 무슨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그때? 가는 여행적인 모든 거, 의류, 내의, 좋은 거, 고급 걸로 다. 우리는 대성 수출입 상사에서 들어오는 수입품과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 생산되는 최고 특급만 취급했거든요. 그 당시에 김경희가 그 최상류층만 가는 그 네. 연세전 갔을 때 주로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던가요? 뭐 취향이? 좋아하는 거 뭐 별로 그런 건 없고 그저 옷이라든가 천이라 양복지랑 이런 걸 사가지고 가면 제가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예. 미직구리 해서 차에 예. 같이 갖다 주고 또 김경희뿐만 아니라 허담이 부인이가 김정숙입니다. 김일성의 사촌누이거든요. 그것도 동생이 손주고 군부에 네. 있었고 예. 그 손주도 부인이 무용가였었고 예. 그런데 3.1포에서 자살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김정숙이도 이제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하다가 네. 김형직 사범대학을 김형직 사범대학으로 그냥 사범대학이던 걸 개칭했거든요. 그때 거기 총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상점에 오면 전 다 간부들이니까 예. 저야 상업부 지도원이니까 네. 일체 다 보장해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비밀을 다 보장을 해준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상점에서 일하는 것도 상류층만 일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토대가 좋아야 하죠. 당의 신뢰가 없으면 그 상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협주단에 있다가 남편이 무용을 못하게 해서 네. 제대됐거든요. 예. 제대돼서 제가 김환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의 부관 비슷하게 옆에 따라다니던 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환이라고. 네. 그분이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있을 때 그 부인이 저하고 하나 상급생이에요. 학교 예. 다닐 때. 예. 그래서 내가 사회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갔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선해달라고 그 김한 동지한테 부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여행자 상점이 그 당시 방직 일용성에 속해 있을 때 갔습니다. 예. 자, 김정화 위원님께서는요, 북한 인민들이, 북한 네. 국민들이 김경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대중들한테 영향이 있는 인물입니까? 김경희는 김정일이의 가장 큰 청례를 받는 그런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일이가 다른 동생들은 그렇게 완전히 차별하지만 김경희만은 자기 친분 여동생이고 그리고 남동생도 아니고 여동생이기 때문에 김경희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두 언의가 의의가 되게 두터운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김경희의 존재를 일반 주민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잘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그 의의가 두텁지만 그가 중앙당에서 어떤 직급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건 일반 주민들 절대로 몰라요. 김경희의 활동 내역을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 와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김일성의 어린 시절 김일성 가족에 대한 이런 사상 교육을 할 때는 김경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김정일이가 김경희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육도 줬거든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김경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중앙당에서 어떤 역할까지 한다. 이거는 일반 주민들이 몰라요. 한국 와서 솔직히 압니다. 2006년에 오셔서 그때 이제 김경희가 이 정도 비중이 있는 인물이구나 그때 아셨군요. 네, 장성택이 존재도 솔직히 장성택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장성택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넌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냐?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김일성의 일가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그걸
궁금해하고 물어보려고 해도 그건 반역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솔직히 성예림이 그 전제 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여독수용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걸 꿈도 못 꾸죠.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전해 듣기에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장성택에 대한 뭐 개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김경희가 만약에 없으면 김정은의 정권 기반도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에 의거하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김경희가 없더라도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그게 별로 일반 주민들한테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일반 주민들은 솔직히 정권을 누구 잡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끝입니다. 네. 솔직히 이 얼마 전에 저 국경연선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누구하고요? 국경 쪽하고 북한 예. 쪽하고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누가 되든 장석택이 죽겠으면 죽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예. 우리 밥만 먹여달라. 근데 밥을 못 먹여주니까 지금 문제가. 최근에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주민들 이 영향을 많이 의식해가지고 네. 군량미를 작년 2월, 3월부터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량미를요? 군량미를 지금 지속적으로 풀고 청진의 뭐 제철, 제강, 광산, 피복 이렇게 중요 이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소들 이런 경제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중요 기관 기업소 노동자들에게는 쌀로 시장급을 이렇게 시장 쌀 가격을 계산해서 쌀로 이렇게 현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 덕에 지금 시장에 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시장에는 또 쌀 장사꾼들이 이제는 하나둘 은퇴하는 그런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 북한 군부대도 식량이 부족해서 군인들이 나와서 민가에 가서 뭐 잡아먹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한다. 네, 그거는 네. 뭐 그것도 시기마다 있죠. 그런데 북한 군들도 지금은 솔직히 밥을 조금 먹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 1일부터 새학년도 전투정치훈련이라는 기간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북한의 전군이 예. 육해공군에 속한 전군하고 붉은 청년군이대, 노동조기대까지 네. 100% 만단의 전투태세 그 전투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최고로 긴박한 기간이죠. 근데 이 기간에 장석택 처형까지 있었고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예, 그거는 북한이 이 기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네. 김경희의 그 당시에는 그 젊었을 때부터 뭐 좀 건강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일부 아니 관측도 젊었을 있고 때는 그랬었는데. 뭐 장성택이하고 결혼한 이후에 네. 어쨌든 장성택이가 정말 한 나라의 주석에 예. 가문 안에 들어갔다는 것부터도 한 어깨 쭉지를 낮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나 사나이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칠 때. 북한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예. 그러면 경희한테 항상 저 자세로 살기는 그 남자로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 나가면 다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성택이로 보면. 그러니까 아마 그 김경희가 여자로서의 부인으로서 그 부부라는 게 조금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간도 나쁘고 당뇨가 높고 네. 그런 차원에서 위도 나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희의 사망설이라든가 아픈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최대로 살리느라고 애썼겠고 또 어쨌든 아빠도 죽고 김정일이도 죽고 가문 안이 거의 김씨 일가가 죽지만 이붓 형제들만 있잖아요. 평일이, 경진이. 그 평일이하고 경진이는요. 경진이는 이런 외국 대사관에 가는 사람의 김평일은 그 김정일의 그 동생 말씀하시는 맞죠. 거예요? 김경진은 누굽니까? 경진이도 동생이에요. 평일이 형제입니다. 여동생인가요? 네, 여동생인데 그 여자가 대사관의 성원의 부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진이가 해외 나가서 그 마당에서 그 아이들이 놀아도 그 대사관의 성원 중에 누구도 경진이가 난 아이들하고 말을 섞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이 너무 몰라요. 신분이 다르니까 말도 안 아니 안 한다는 격가지죠, 격가지. 김정일이가 격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안 붙인다. 네, 섞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일이는 또 해외에다 돌리지 않았어요.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폴란드에 주로 있었죠. 네, 폴란드 대사관에 있고 쿠바에도 군사부문회로 가 있었거든요. 평일이가. 그 평일이 잘생겼어요. 엄마 닮아서 김성애 여사 닮았거든요. 네. 그 잘생기고 아빠도 닮고 이래서 그렇지만은 정일이는 볼품이 없고 그렇지만 키도 작고 항상 7cm씩 있고 헤어스타일을 너무 바꿔서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정도에서 정말 그 김일성 가문안에 대한 거를 대한민국식으로 분석한다면 하나도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 저 중대장
경리한 분이 얘기했는데 정아 씨가 정말 옳은 분석을 했고 북한에는 1호 가게 5호 대게대한 걸 발설하거나 조금이라도 김일성, 김정일이고 부인이 어떻고 이랬다간 정치범 수용소를 면치 못합니다. 네. 가장 중대한 과오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민이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 예, 이런 차원에서 오직 김일성 시대는 김일성에 대해서 위대한 수령님 정말 위대한 태양이죠. 또 김정일 위대한 장군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이렇게 호칭을 달았고 김정은이도 역시 또 위대한 장군이라고 최근에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로드먼이 왔다 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이 왈가왈가 하는데 김일성 시대는요 4월 15일 전에 전 세계 예술단을 다 불렀습니다. 네. 가수들을 4월 4월의 범축전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이라든가 필리핀의 가수도 오고요 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숙식비와 돈을 다 대주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월 16일에는 또 스키 세계 휘거 선수들이 왔습니다. 김정일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강구역 그 빙상관에서 그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김정은은 로드먼을 또 초청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생일을 경축하는 겁니다. 예, 부위원장님 시간이 이제 2분 저희가 더 할 수 있는데요. 예, 1분 또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김경희가 없던 장성택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네. 최상류층들 사이에서는 예컨대 김경희가 없어졌다, 유고다. 그런다면은 김정은 정권 기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북한에 김기남이, 최태복이, 양영섭이, 김양권이, 네. 김계관이, 우동측이, 오시일가, 네. 500명의 조카들이 다 부위원장님, 공부해 잠깐만요. 놓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촉보가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자라는 그제 사의전이었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제안하고 그날 바로 또 공식적으로 적십자사가 제안을 했는데 결국 거부했습니다. 오늘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에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지난 6일에 우리가 제의를 하면서 10일, 그러니까 내일 실무 접촉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내일 하루 남긴 오늘 결국 거부했다. 어떤 이유, 어떤 명분을 들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어쨌건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렇게 되면은 쉽지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북한이 오늘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우리 측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김경희가 있건 없건. 네,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북한 체제는 네. 김일성 시대로부터 충성의 열도로 김정일 시대를 거쳐서 네. 오늘의 김정은 시대에 와서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국,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없는 지구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막강한 200만의 군부와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을 속단하기엔 이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역사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순 부위원장님 말씀 들었고요. 김정화 위원님 저희가 아까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이 네. 많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속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충분히 듣지 못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꼭 모셔서 오늘 못하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